내 남편이 동화백화점 상무야!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강남 한복판 고급 백화점에서 울려 퍼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친 50대 여성이 28살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를 닦으라고. 황당한 요구에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소한 카디건을 입은 한 노년 신사가 조용히 매장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에는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그 여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동화백화점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어요. 건물 외벽에 새겨진 금색 로고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화백화점이라 정말 동화 같은 곳이야. 지나가던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샤넬부터 에르메스까지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모두 입점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자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명품관 입구의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화백화점 명품관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매장 문이 열렸어요. 입구를 지나면 마치 유럽의 고급 부티크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열대마다 배치된 명품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28살 지은은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정 치마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그녀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니큐어 하나 없는 깨끗한 손으로 진열대를 꼼꼼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또 일찍 왔구나. 항상 고마워. 일찍 출근한 동료 미경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은 이곳에서 일한 지 몇 개월 되었지만 벌써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가방들이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었어요. 조명이 제품을 가장 아름답게 비추도록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 샤넬의 퀼팅 디자인, 에르메스의 버킨백까지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다. 지은이 덕분에 우리 매장이 항상 완벽해 보이는 거야. 매니저 김 과장이 지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지은의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감사해요. 이 모든 제품들이 소중하잖아요.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 모든 상품이 똑같이 소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반 매장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구김 하나 없는 정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지은은 속으로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밖 주차장에는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곧 오픈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매장 문이 열렸어요. 첫 고객이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지은은 자세를 바로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샤넬 가방 좀 보여주세요.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 고객이 진열된 가방을 가리켰어요. 지은은 정중하게 가방을 꺼내어 고객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들여온 이번 시즌 신제품이에요. 램스킨으로 제작되어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내부 수납 공간도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지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친절한 태도는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역시 지은 씨 설명을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게요. 지은은 고객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성껏 상품을 포장하며 고객에게 건네는 순간까지도 세심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고르러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 기념 선물로 가방을 찾고 있는데요.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은 부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가며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용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어요. 매장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고급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고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지은 씨는 정말 전문가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차이를 알겠어요. 세 번째 고객도 지은의 서비스에 만족해 했습니다. 지은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객을 배웅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매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고객들이 쇼핑을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지은과 동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고객들이 다 지은이만 찾네.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지은을 지명해서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셔서요. 지은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과 실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서비스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봤거든요.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고급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마세라티까지 정말 다양한 명차들이 주차장을 채워갔어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창밖을 내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화려한 차들과 우아한 고객들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서비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손님이 부르셔. 동료의 말에 지은은 재빨리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의 평온하고 성실한 일상이 곧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밖으로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내릴 사람이 지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 매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매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진주 목걸이를 걸친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고급 원피스와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오셨네요.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백화점 상무의 부인이라고 했죠. 박 사모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거니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분이 상무님 부인이야. 조심해. 동료 미경이 지은의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사모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박사모의 시선이 진열된 에르메스 가방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직원. 박사모가 지은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은은 정중하게 다가가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좀 꺼내봐. 박사모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에르메스의 인기 모델이에요.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됐어. 설명은 그만하고. 박사모가 지은의 말을 자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은 당황했지만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박사모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가방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지은이 급히 가방을 주우려 하자 박사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이런 비싼 가방을 만져도 되는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할게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사모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조심한다고? 내가 뭔데 이런 명품을 다루는 거야? 박사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혹시 다른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지은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다른 제품?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추천을 해? 박사모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 김 과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 직원이 고객인 나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있어요. 박사모의 거짓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박사모는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것 아니야? 지은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사모는 다른 가방들을 둘러보며 계속 지은을 의식했습니다. 마치 지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이 매장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사모의 중얼거림이 주변에 들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 이리 와봐. 박사모가 다시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다가갔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역시 신입이구나. 그래서 예의가 없는 거야. 박사모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매장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박사모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순간이 왔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교활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에르메스 가방을 집어들고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이 가방 좀 들어봐. 박사모가 가방을 지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가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무릎 꿇고 내 구두를 닦아. 박사모의 말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사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거부해? 박사모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지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손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당장 무릎 꿇고 닦으라고. 황당한 요구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중년 남성 고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는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내 일에 상관 말아요. 박사모의 고압적인 태도에 남성 고객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서 해, 시간 없어. 박사모가 지은을 재촉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지은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박사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애가 정말 버릇이 없네. 너 같은 애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거부해? 박사모가 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 남편이 동화백화점 상무야.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 말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박사모를 바라봤어요. 이 매장이 우리 집 안방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박사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이 애가 얼마나 건방진지 봐. 박사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고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과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도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 아니야? 이런 버릇없는 애를 왜 뒀어? 박사모가 김 과장에게도 화를 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박사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어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봐주는 동안에. 지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시간 없어. 당장 해. 박사모의 재촉에 매장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박사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정말 교육이 필요하네. 박사모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매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사모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자, 이제 결정해. 사과할 거야, 말 거야? 바로 그때 매장 입구로 한 노년 신사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소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매장의 화려함과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등장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신사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박사모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 고객 정도로만 여겼어요. 여긴 VIP 전용 공간이에요. 구경만 하시려면 다른 층으로 가세요. 박사모가 노년 신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성거리지 말고 나가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박사모의 말에 다른 고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노년 신사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노년 신사는 잠시 박사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때 매니저 김 과장이 노년 신사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 과장의 말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사모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박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박사모를 잠깐 바라본 뒤 지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 과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박사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박사모가 급히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은 회장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회장의 부드러운 말에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내 손녀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회장의 말에 매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손녀라고요? 한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사모는 눈을 크게 뜨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녀입니다. 회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사모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직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은 씨가 회장님의 김 과장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박사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임원 부인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원에게 이런 모욕을 가했다는 건 회사 명예를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사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박사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을 불러주세요. 회장이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김 과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를 당장 이곳으로 불러오십시오. 회장의 명령에 박사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의 말에 박사모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밝혀진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작게 불렀어요. 회장은 손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회장의 부드러운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은 이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만 보였던 지은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 지은 씨가 진짜 회장님의 손녀였구나. 한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사모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진열대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박사모의 애원에도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잖아요. 회장의 말에 박사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뒤 매장 입구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히 와서 죄송합니다. 상무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급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상무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임원의 가정에서 이런 추태가 벌어지다니 참담합니다. 상무는 아내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대략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부인이 우리 직원에게, 아니, 내 손녀에게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설명에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일이. 상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모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상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박사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사모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서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사과드려. 상무가 아내에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박사모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서 하라고. 상무의 목소리가 더욱 엄격해졌어요. 박사모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사모의 사과에도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은에게도 사과하십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박사모는 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박사모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는 아내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가족의 명예가 모두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어요. 당장 제대로 사과해. 상무의 차가운 명령에 박사모는 더욱 떨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회장의 단호한 말에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사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서 하라고 했잖아. 상무가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군림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사모는 지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들은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모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상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상무도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회장은 상무와 박사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내 가족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선언에 직원들은 감동받았어요. 평소 알고 있던 회장의 철학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박사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박사모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제대로 서기도 어려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경고에 박사모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상무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매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아내를 부축해서 나갔어요. 매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그때 한 고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훈이 필요해요. 고객들의 반응에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박사모가 무릎 꿇은 것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박사모와 상무가 매장을 떠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 지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회장의 설명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다 지켜봤다. 회장의 칭찬에 지은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어요. 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가 회장의 손녀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지은 씨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였다니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만큼 지은이가 겸손하게 일했다는 뜻이죠.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요. 맞아요. 그 사모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혔을까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고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전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지은의 말에 회장은 놀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되고.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은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계속해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해도 된다. 회장의 격려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지은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대하세요. 지은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회장의 말에 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객들 중 일부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부탁드려요. 고객들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매장 분위기는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회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할아버지. 고생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이 매장을 떠나자 직원들과 고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이 떠난 후 매장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은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지은 씨,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전혀 티 안 내고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단골 고객 한 분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동료들도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성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정말 존경스러워. 그런 신분인데도 우리랑 똑같이 일하다니.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은의 말에 동료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며칠 후 동아백화점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어요. 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모욕도 용납하지 않는다. 회장의 의지가 담긴 공지였어요. 고객 응대 규칙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박사모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정말 속 시원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훈이 필요해. 직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고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더욱 만족해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해요. 신분을 알고 나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객들의 칭찬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지은은 새로운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조금 주눅든 모습이었어요. 처음 와보시는 것 같네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고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지은은 항상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매장 곳곳에는 여전히 명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건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지은아.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명품 판매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품격을 지키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명품의 가치였습니다. 지은은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준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말이에요. 매장에는 여전히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동아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지은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지은이가 회장님 손녀였다니.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태도는 전혀 안 변했어.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잖아.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지은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변함없이 일했습니다. 김 과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들어와라. 앉아. 회장은 손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지은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거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상무 부인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무한테는 엄중히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회장의 표정이 잠시 엄해졌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동안 백화점에 오지 못할 거다. 본인도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 제가 계속 현장에서 일해도 될까요? 지은의 질문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큰 책임을 져야겠다. 어떤 책임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 문화를 바꾸는 일이야.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회장의 말에 지은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고객의 마음도 직원의 마음도 다 이해하잖아. 회장의 격려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대답에 동료들은 안도했어요. 저녁 무렵 매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지은 씨 계신가요? 김 과장이 급히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은 긴장하며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지은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상무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무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해서. 괜찮습니다, 상무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상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너무 방치했던 것 같아요. 상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려요. 상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제 아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상무는 아내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죠.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상무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상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 씨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회장님 손녀라는 걸 모르고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상무의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와의 대화를 마친 후 지은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동화백화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고객 서비스 매뉴얼도 전면 개편되었어요. 지은은 이제 서비스 개선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은 씨 덕분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새로운 직원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다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교육실에서는 새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은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기술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새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빼고 교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객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품격을 지켜야 해요. 지은의 이야기에 새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지은은 할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기 보고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 교육 결과 보고 드리러 왔어요. 수고했다. 어때, 직원들 반응은?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신입 직원들이 열정적이에요. 지은의 보고에 회장은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왜 제 신분을 그렇게 오래 숨기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요. 지은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진짜 실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법이다. 편한 환경에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회장의 설명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 자신도 몰랐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런 의미였군요.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 경험해야 해. 회장의 말에 지은은 깊이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사모 사건 이후로 팀워크가 더욱 좋아졌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미경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내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됐어. 동료들의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매장 만들어 가자. 당연하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을 다시 바라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켜진 건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사모가 직접 매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들어온 박사모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지은이 다가가자 박사모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사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박사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 제 마음을 적었어요. 꼭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받으며 박사모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박사모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조용히 매장을 떠났어요. 그날 밤 지은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박사모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각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 씨께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의 기본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이제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했고 고객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